최진실 딸 최준희, 11살 연상과 결혼.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오는 5월 16일 서울 롯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웨딩마치를 울립니다. 신랑은 4년간 교제해온 11살 연상의 회사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건강 문제와 대중의 시선으로 힘들어하던 시기마다 곁을 지켜준 인물이라는 전언입니다. 최준희는 어린 시절 부모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고 루푸스 투병과 체중 변화 등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96kg에서 41kg까지 감량하며 화제를 모았고 성형 수술 과정과 회복기도 직접 공개해왔습니다. 이번 결혼은 오빠 최한희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준희는 주변에 엄마가 계셨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해하셨을 것이라고 전하며 최진실을 향한 그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으로 선택한 새로운 출발. 5월에 신부가 될 최준희의 이막은 이제 시작됩니다. 충주맨 퇴사하자 충주시 구독자 증발.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이끌어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채널 구독자가 급감했습니다. 퇴사 발표 전 약 97만 명이던 충TV 구독자는 나흘 만에 76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최대 21만 명 가까이 이탈한 셈입니다. 김 주무관은 2016년 9급으로 일찍해 재치 있는 비급 감성 콘텐츠로 충주시 유튜브를 100만 구독자에 근접시킨 인물입니다. 성과를 인정받아 7년 만에 6급으로 특별 승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왕따설 등 내부 갈등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김 주무관은 직접 입장문을 통해 갈등은 사실이 아니며 새로운 도전을 위한 개인적 결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는 장기 휴가 중이며 이달 말 퇴직 예정입니다. 한 사람의 퇴장이 채널 구독자 20만 명의 선택으로 이어진 상황. 충TV의 구독자 이탈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백종원 반격 개시?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 무혐의로 정리됐습니다. 연돈 볼카츠 점주 민원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미인증 프레스 철판 등 부적절한 조리도구 사용, 해외 상온 보관 배송 의혹, 조리기기 분할 수입, 원산지 표시 문제 등도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용역 보고서 표절 의혹은 경찰이 공소권이 없고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이권 처리했습니다. 의혹이 잇따라 정리되자 더본코리아는 악성 댓글과 비방 콘텐츠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죠. 일부 유튜버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허위 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에 대해 본격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제나의 김재환 전 PD에 대한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죠. 더본코리아의 반격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영화 가능할까? 장헌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15일 만에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설 연휴 닷새 동안에만 267만 명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죠. 이 속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최초 사극 1000만 영화 왕의 남자는 400만 관객 돌파에 17일이 걸렸지만 이보다도 이틀 빠른 400만 돌파 기록입니다. 또한 지난해 흥행 1위였던 좀비딸보다도 빠른 페이스라고 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과 촌장 어몽도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입니다. 역사적 비극을 인간 중심의 따뜻한 드라마로 풀어내 가족 관계까지 끌어모았다는 평가죠. 유해진과 박지훈의 호연, 그리고 유지태 전미도, 이준혁, 안재홍 등의 연기도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1000만 영화가 단 한 편도 나오지 않았던 2025년을 지나 왕과 사는 남자는 2026년 첫 1000만 영화가 될 수 있을까요? 신화 김동완, 성매매 합법화해야. 김동완이 최근 SNS를 통해 성매매를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유흥가를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 교회 앞에 학교 앞에 있는 유흥가를 보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덮어두면 그만이지 라는 논리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세수 확보와 관리가 필요하기다라는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실망이다, 정신교육이 먼저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후 김동완은 추가로 글을 올려 제가 우려하는 건 미성년자 유입, 질병관리부재, 그리고 불법 구조 속 착취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후 김동완은 혐오의 문화는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지나치게 자라버렸다라며 익명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소신 발언이 불러온 뜨거운 찬반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서진, 행사 수입 200배 늘었다. 박서진이 행사 수입을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MBN 전현무계획3에서 전현무가 한 달에 몇 개씩 행사를 하냐 물었고 그는 많을 땐 하루에 5개에서 6개까지 했다고 밝혔죠. 강원도에서 김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날엔 차로 5시간 걸릴 거리를 헬기로 1시간 만에 이동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행사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명 시절엔 10에서 20만 원의 차비만 받고 무대에 섰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약 200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수기 기준이고 비수기에 낮춘다고 덧붙였죠. 열심히 번 수입은 가족에게 먼저 썼습니다. 삼천포에 부모님 집을 지어드리고 5천만 원 상당의 배까지 선물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 암투병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던 과거도 털어놨습니다. 무명 시절 차비 20만 원에서 헬기 타고 다니는 행사 스타까지 박서진의 인생 2막, 이제는 효자 가수로 더 빛나고 있습니다. 구성원 반려견 꽃분이 무지개 다리 건넜다. 배우 구성원이 반려견 꽃분이의 비보를 전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인정하기 싫고 믿어지지 않는다며 꽃분이가 2월 14일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밝혔습니다. 맛있는 걸 더 먹이고 산책을 더 시킬 걸 아쉽다며 고마웠고 미안하고 너무 사랑한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편지를 남겼죠. 꽃분이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던 반려견입니다. 유튜브 채널 꽃분이로도 팬들과 일상을 나눠왔습니다. 동료들도 애도를 전했습니다. 이주승은 내 작은 친구 편하게 쉬어라고 남겼고 이장우와 코드쿤스트, 박규리 등도 사랑해 꽃분하라며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구성원은 마음 잘 추스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전했습니다. 화면 속 웃음 뒤에 있었던 진짜 가족. 꽃분이의 이름은 오래 기억될 듯합니다.